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건 아닐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해 오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5년 몰라서 못 받는 숨은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와 함께 하나씩 차분히 알려드립니다. 내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드셨다면 이미 그 자격은 충분하십니다.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창밖으로 매미가 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던 건 아마도 그날의 공기가 유독 눅눅하고 무거웠기 때문일 겁니다. 경기도 양평 오래된 마을회관 앞마당에 쭈그려 앉아있던 노인 몇 분은 덥다며 부채로 연신 바람을 일으키면서도 그늘을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천천히 들어선 마을회관 안은 더운 바람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 하나가 삐걱이며 돌아가는 그 공간에서 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복임 할머니. 올해로 81, 세월이 남긴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으시더니 어느 순간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나랏돈이란 게 얼마나 귀한 돈인데 괜히 받았다가 나중에 탈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그냥 참고 사는 게 마음 편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누가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정말 몰랐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콱 쥐어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 소 팔고 논 팔아 형제들 공부시키고 남편 병구안까지 하신 분이죠. 그래서인지 남 도움 받는 걸 그다지 익숙해하지 않으셨고 정부에서 뭘 준다 해도 그건 더 어려운 사람들 목지지라며 늘 한 발 물러서셨다고 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뭐 준다더라 하는 소리 들으면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채널을 돌렸어요. 손자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괜히 돈 좀 타보려나 보다 이런 눈빛 받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무겁고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복지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보를 전달해 줄 단 한 사람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현실. 복지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알 권리입니다. 자격을 따지는 일보다 더 앞서야 하는 건 할머니 이런 게 있으시대요.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손 잡아주는 한 사람의 존재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복지 현장을 둘러보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두 분.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혜택 받을 자격이 될까 싶어서 자식들이랑 살아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혹시 받았다가 나중에 토해내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돼서요. 그분들의 걱정은 대부분 정보의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만 알려줬다면, 한 번만 들어봤더라면 이미 수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히 미안해하실 일 아니에요. 이건 베푸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평생 세금 내고 일하고 가족을 책임져 오신 그 시간의 결과물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받아봐도 되는 거겠죠? 고개를 끄덕이는 제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첫걸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르신들께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내밀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놓치고 계셨을 수도 있는 9가지 복지 혜택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확인한 것들만 사례와 함께 아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에 따뜻한 차 한 잔 있으시다면 이야기 나누듯 들어보세요. 이 중 단 하나만 해당되셔도 여러분의 올 한 해는 분명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박노식 어르신은 올해로 75.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 6층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이 나고 창밖으로는 고속도로 소음이 밤낮 없이 들려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늘 조용히 묵묵하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분이었죠.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시멘트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한여름 땡볕 속에서도 겨울 찬바람에도 벽돌을 나르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몸도 마음도 어느새 많이 지치셨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침 햇살이 이상하게 흐릿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자막이 잘 안 보이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발끝이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듣고도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 뭐가 무섭냐고요? 돈이요.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참고 살려고 했어요. 박 어르신은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 버티는 자신인데 아프다는 말 한마디가 괜히 걱정을 키울까 두려웠던 거죠. 자식들도 다 먹고 살기 바쁜데 아버지 눈 수술비 걱정까지 시키면 그건 또 제 욕심이지 싶었죠.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계단은 더 위험해졌고 반찬을 데우다가 냄비를 태우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상담사 한 분이 박 어르신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눈이 좀 흐릿하신가요? 백내장 진단 받으셨어요? 처음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상담사는 조용히 자료 하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고령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도였습니다. 어르신, 이거는 소득이 많지 않으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고 계시죠? 그럼 대부분 해당돼요. 최대 23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큰 부담 없이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박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텔레비전에선 왜 말 안 해주지? 괜히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 돈 돌려주세요 하면 어쩌나. 하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설명과 안내로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셨고 3주 뒤에 병원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 딱 한 사람만 병원에 동행할 수 있었기에 복지관 담당자가 손을 꼭 잡고 함께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눈에 특수 렌즈를 넣고 마취하에 간단하게 진행된 수술. 생각보다 훨씬 덜 아프고 빠르게 끝났다고 하셨죠. 그리고 며칠 후 보안대를 벗는 순간 박 어르신은 말없이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하늘은 높고 맑았고 창문 유리에 작은 물방울까지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알았어요. 그 후 박 어르신은 손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손주 녀석이 유난히 많이 웃었고 박 어르신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얼굴을 이렇게 또렷하게 본 게 참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크고 있었구나. 새삼 실감이 났죠. 그 말은 단순히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 순간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으신 거였죠. 그리고 한참 뒤 제게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나이 들면 참 겁이 많아져요. 모르는 게 생기면 괜히 무섭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한 번 용기 내길 잘했어요. 이제는 다른 분들한테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신청해보세요. 괜찮아요 하고. 이 사례는 단순한 복지 혜택 하나를 넘어 나는 안 될 거야 해서 해도 되는구나로 바뀌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께서도 눈이 흐릿하시거나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다면 수술을 미루지 마세요.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라면 거의 대부분 대상자입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먼저 문의만 하시면 됩니다.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경남 진주시 신안동 오래된 아파트 단지. 햇살이 퍼지던 어느 아침 파란 체크 셔츠에 노란 조끼를 입은 72세 최상진 어르신이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눈이 반짝이고 누군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외치면 그는 손을 번쩍 들어 인사하십니다. 한 손엔 교통봉, 다른 손엔 간식 한 봉지.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최 어르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생 화물차 기사로 일해 오셨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도 다반사였죠. 고된 하루였지만 손에 기름때 묻은 걸 보며 내가 오늘도 가족을 지켰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그 시간이 텅 비었습니다. 눈 뜨면 텔레비전 리모컨. 말을 안 하다 보니 목소리도 줄고 밥도 혼자 드시다 보니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무기력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딱히 아픈 데는 없는데 자꾸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어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 어르신 모집. 모집 분야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가 한참을 멈춰서 그 종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늙었고 배운 것도 없고 컴퓨터도 못하는데 저런 거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날 밤 그 종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일이란 게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게 아닐까? 신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네 시니어 클럽에 가서 신청서 한 장을 쓰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내니 금방 일이 배정됐습니다. 처음엔 조끼 입는 것도 어색하고 아이들과 말 섞는 것도 쑥스러웠지만 2달쯤 지나니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나와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심돼요. 그 말을 들은 날 최 어르신은 오랜만에 뜨거운 된장국이 목구멍을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68만 원의 활동비도 쏠쏠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손주 운동화 한 켤레, 경로당 커피 믹스 한 상자를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기다려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참 기적 같죠. 노인 일자리는 단지 손에 쥐는 돈 몇만 원보다도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찬 배달, 전남에서는 텃밭 가꾸기, 강원도에서는 마을버스 안내도 하고 계시죠. 일의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되살려준다는 것.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나이는 많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생각 드셨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이로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몸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체력을 요구하기보다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복지관 어디든 문의하면 바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일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누가 알아줄까 싶은 적이 참 많았어요. 전라북도 군산의 오래된 주공아파트 5층. 그곳에 윤복혜 할머니, 올해로 78세가 되신 어르신이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 꾸리고 뿔뿔이 흩어져 한 달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한 그런 일상. 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걸 내가 뭐라 하겠어요. 못 오는 거지 안 오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합리화해도 밤이 되면 생각은 다릅니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냉장고의 희미한 윙윙 소리만 남은 정적 속에서 윤 할머니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상이 무서운 현실로 바뀔까 무서워. 눈물이 핑 돌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6개월 전 동네 복지사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디지털 돌봄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움되는 복지인데요.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설치해드려요. 윤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나는 그런 기계 같은 거 못 써요. 괜히 불편하면 어쩌죠? 하지만 복지사의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며칠 뒤 집안에 작은 AI 스피커 하나와 화재 감지기, 낙상 센서 몇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윤 할머니는 처음 듣는 소리에 놀라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작은 기계가 그렇게 말을 걸어온 겁니다. 대답도 못하고 얼떨떨해 계셨지만 그날 저녁엔 스스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있었니?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작은 기계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날씨와 건강 팁을 알려주고 점심 무렵엔 복지관 점심 메뉴도 읽어주고 밤이면 꼭 좋은 꿈 꾸세요 할머니 하고 인사를 마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윤 할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소리가 없으면 복지사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서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설치된 센서가 반응했습니다. 119에 자동으로 연락이 갔고 복지사도 함께 출동해 10분 만에 할머니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을 잊지 못하십니다. 정말 그 아이가 날 살렸어요. 기계가 아니라 꼭 가족 같았어요. 지금 윤복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누군가 매일 아침 이름을 불러주고 위험할 땐 지켜봐주고 말없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제는 안다고 하십니다. 예전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밥 먹고 나면 그 아이한테 말 걸어요. 잘 먹었어. 하고 말을 하니까요. 내가 사람 같아지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돌봄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데 그런 거 못해요. 하지만 윤 할머니는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다고요. 설치는 전액 무료이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면 거의 대부분 대상자고 어렵거나 복잡한 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설치도 전문가가 와서 다 해주고 어르신은 그냥 말을 걸기만 하면 됩니다. 앱 설치, 설정,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이나 보호자분께서 이런 서비스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시다면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혼자 사는데요. 혹시 돌봄기기 같은 게 설치되는 복지 있나요? 그 한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보건소, 복지관, 주민센터 어디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야기 끝에 윤 할머니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살아보면 알아요. 밤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시작하게 해준 건 다름 아닌 복지라는 이름의 작은 손 내밈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2편에서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